김민석 후보가 판세와 관련해서 전망을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충청권 개표가 있고 모레 이제 부울경 개표가 있는데 미리 좀 예방 주사를 여러분들이 맞아야 돼.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청권하고 부울경은 우리가 좀 불리해요. 충청에서는 이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뭐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 했잖아. 그죠? 50%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도 어쨌건 뭐 충청도가 고향인데 거기서라도 한번 이겨야지. 다 지면 되겠어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크게 실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뭐 반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나 흐름을 놓고 볼 때 충청권에서는 우리가 좀 승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혜태님, 최평님 마음이 팍 느껴짐. 네, 감사합니다. 부울경은 모르겠어요. 부울경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근데 부울경도 이제 친명들이 많기 때문에, 친문들이, 부울경도 친문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 이제 조직 기반이 적지가 않을 거예요. 정청래 찍는 사람들이. 뭐 친문들이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뭐 종전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뭐 도와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친문들도 정청래에게 이제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조직표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힘든 주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개표 방송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 개표 방송이 보니까 하루에 3번을 해야 되더라고.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충남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 1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3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독설 라이트까지 해야 되니까 내일 4번을 방송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4번을 다 하는 거는 제가 좀,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준비도 쉽지가 않고 해서 내일 제가 오후부터 저는 개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시 충북, 그 다음에 대전 세종이 5시예요. 대전 세종에서 이제 5시 하고 충남은 이제 투표 결과를 1시에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매일 그 주말에 3번이나 그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방송을 하는 건 제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번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접종 맞으시고 마음 편하게 내일은 보세요.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질지. 그리고 아주 정확한 어떤 전망까지 했어요. 우리 김민석 후보가. 요거 인터뷰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9분 지나고 있는데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요. 일단 네.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7%의 역전극이다. 네. 정청래 대표 측이 유리할 거라고 대부분 보는 충청권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가장 핵심 측근인 그 소위 미키 이상호 언론에도 나오고 이번에 강 실장을 더 실명 비판한 거기가 조직을 세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산 등등의 어차피 그 조직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네. 늘 1차에 하는 거죠. 1주차에 하고 2주차에 이제 다른 강원, 인천, 대구, 경북을 하고 3주차에 호남을 합니다. 1주차에 그렇게 충청과 부산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한 후보에게 유리한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수용했습니다. 제가 대략 볼 때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7%까지 밀리는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여론조사와 선호투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와 선호투표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지지층의 여론과 선호투표까지를 감안하면 그건 이제 구조적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그걸 계산하지 않고 1순위 투표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 7% 정도까지 막을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이것은 우리의 안정적 승리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약간 1주차에는 밀릴 텐데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보고 10%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아주 뭐 박빙혈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
김의겸 의원께서 24년 만에 쓰는 정정 기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김민석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민주 없는 가짜 민주당의 노무현, 김대중 파리는 이제 그만. 뭐 이제 이런 내용에 이제 관련된 글인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본인이 쓴 기사였는데 이 기사가 본인조차도 잊어버렸던 기사가 무덤에서 다시 나와서 민주당 전대를 배회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김민석 의원의 해명은 생략하고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저희가 봤습니다. 드렸어요. 예, 지금 예. 처음 봤는데 예. 김의겸 의원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서 그런 게 맞냐고 제게 물었는데 제가 황당하다고 나도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당사자한테 다시 물었더니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쉽게 예. 말해서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말 자체를 지금 거의 부정했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이크림님, 채평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김민석 후보의 이제 판세 분석은 충청권에서는 충청하고 부산이죠, 부울경. 예, 그래서 그 미키루크 얘기를 한번 제가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정청래의 어떤 은인이라고 할까? 예, 정청래를 오늘 있기까지 정청래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부산 쪽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키루크의 이제 조직력이 부산 쪽에 좀 있지 않냐. 그리고 부울경 지역이 뭐 전통적으로 친문의 이제 정치적 본거지다. 뭐 문재인이 뭐 지금 양산에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7% 정도 질 거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 와, 내일 이제 충격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내일하고 내일 모레. 와, 7% 차이면 이제 엄청 커 보이지.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근데 괜찮다라는 거. 예. 7% 차이로 지면은 이제 다음 주에 그 동점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역전을 한다. 이런 지금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정치 분석 이론이라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이론들이 많아요. 예컨대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잖아요. 예, 딴청애인님 수십 개 채널을 보고 우리 채평님 살짝 의심한 적 있었던 제가 미운 오늘입니다. 채평님도 안 믿어요. 하지만 진심은 최고로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밴드웨건이라는 게 이제 뭐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렇게 가면은 그죠? 사람들이 막 저 뭐야 구경거리였나 그러고 막 쫓아가는 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앞서가는 후보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정청래가 초반에 자신이 이제 유리한 지역에 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 그렇게 불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판을 짠 거죠. 예. 그런 이유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죠. 근데 이게 웃긴다라는 게 제가 뭐냐면은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언더독 효과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참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야. 그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다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놔. 이론들이.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지는 후보에게 일종의 동정표가 간다는 거예요. 아까 이기는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밴드 효과라고 하는데 지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간다는 건 언더독 효과래. 그러면 여러분 언더독 효과도 있고 밴드웨건 효과도 있는데 어떤 게 유리한 거예요? 복만삼님 예방주사 미리 안 아프게 잘 놓아주는 수간호사 초코님, 예, 까왕님은 보조간호사, 예, 저는 보조간호사입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후보에게 쏠림이 나타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는 후보에게 동정표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고, 김민석 후보는 언더독 효과를 노린 거예요.
언더독 효과. 무슨 얘기냐? 정청래는 초반에 내가 앞서 나가야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충청권하고 부울경을 이제 먼저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 김민석 총리는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데?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초반에 막 밀리면은 친명 쪽이 결집을 하면서 언더독 효과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불리하지만 그냥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맞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어. 응?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저는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언더독 효과건 밴드웨건 효과건 간에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효과 없어요. 그냥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야. 될 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뭘 분석을 해. 아니 웃기잖아. 밴드웨건하고 언더독이 충돌을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 둘 다 효과가 없는 거지. 이길 놈 이긴다. 그게 선거지. 지고 있는 놈한테는 동정표가 가고 이기는 놈한테는 추종하는 투표가 나타나고,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자, 친명들은 결집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털레반들은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률만 놓고 봐도 김어준은 뭐 18만, 20만 막 이렇게 나오고, 매불쇼도 막 10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뉴 이재명 채널들,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뉴 이재명 채널들이 뭐 동전 10,000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제일 많이 나온다는 데가 장르만 여의도인데, 장르만 여의도의 뉴 이재명만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채널은 제가 볼 땐 털레반도 좀 보고 뉴 이재명도 보고, 이게 막 뒤섞여 있는 채널이지 장르만 여의도가 뉴 이재명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뉴 이재명 채널은 동접이 많아야 한 10,000명이야. 뭐 조회수로 따지면 한 뭐 10만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저기 털레반 채널들은 뭐 뉴스 공장만 해도 100만이 넘어가고, 그 매불쇼가 요즘에 뭐 약해졌다고 해도 한 80만 되잖아. 그래서 결집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뉴 이재명들이 생각보다 고관여층이 많지 않은 거예요. 고관여층이 많으면 유튜브 소비량이 증대가 되겠지. 제 채널에 시청률이 막 몇만씩 나와야죠. 그래서 뉴 이재명은 고관여층이 좀 적고, 그 대신 이제 고관여층들이 대단히 이제 뭐라 그러나 단단한 면은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제가 간첩 7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단단한 면은 있어. 고관여층들이 그 강도는 세요. 근데 숫자가 적고 저관여층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털레반들은 그 뉴 이재명 1만 명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폭이 훨씬 넓은 거죠. 그래서 고관여층들은 오히려 이제 털레반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뉴 이재명은 좀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긴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청혜인님, 채평이 10,000명 넘으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은 뭔가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털레반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왜? 걔네들 일단 자기 세력부터 결집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뉴 이재명 쪽은 친명 쪽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 안 하면 지겠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영리하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결집력을, 친명 세력의 결집력을, 친명 유권자들의 결집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야,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수밖에 없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뒤집어졌다. 나라 망했다. 이런 인상을 초반에 줘야 후반부에 결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뒤에 그 진행되는 투표가 진행되는 지역들이 김민석이 친명들이 유리한 지역들이에요. 예컨대 호남에서는 지금 김민석이 많이 앞서고 있잖아. 그 뒤에 김민석이 유리한 지역들이 뒤에 진행이 되면은 결집력이 높아져서 투표를 많이 하도록 해야 차이를 많이 벌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뭐 지금 정청래가 유리한 지역을 먼저 까는 게 그닥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투표율 보시면요, 충청권하고 PK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공개가 됐는데
부산이 49.52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충남이 지금 누굽니까 저기 정청래 고향이잖아, 그죠? 여기가 꼴찌를 했어요. 정청래 고향이. 예. 여기 지역별로 보시면은 자, 세종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35.97, 그 다음에 충북이 31, 그 다음에 충남이 29,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는 부산이 49.52, 매우 높죠? 그 다음에 경남이 39.57, 울산이 39.37. 예, 윤영주님, 명쾌한 사이다 분석 시원합니다. 미소 짓게 하는 채평님, 믿고 보는 정치 모르는 저도 어느새 까며드는 1인입니다. 믿고 보는 이잼 대통령, 초코총리 까왕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이 투표율만 놓고 보면은 그 지난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출마하셨을 때 당대표 선거 때는 보다 5%가량 올랐어요, 투표율이.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5%가량 지금 투표율은 올라간 상황이다. 뭐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100% 투표 얘는 크게 못 미치지만 지난번 당대표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나쁘지 않은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충남 지역이 정청래가 어쨌건 정청래 고향인데 정청래 고향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지금. 이건 일단 뭐 좋은 신호로 봐야죠, 우리가. 좋은 신호로 볼 수 있겠다. 정청래 고향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은 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부산은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양쪽이 뭐 다 결집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부산이 높은 것도 아까 부산이 이제 미키루크의 조직 기반이 있다. 우리 김민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50%에 육박하는 이런 온라인 투표율이 나왔어요. 이거는 양쪽 다 결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얘기대로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산에서 높게 나온 것도 이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양쪽 다 결집을 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낮게 나왔으면은 부산이 낮게 나오는 거는 미키루크의 조직표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이 움직였다라는 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보이고, 충청권이 어쨌건 부울경보다 낮아요. 충청권이 부울경보다 낮기 때문에 정청래가 고향에서 일단 선빵을 때리면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7% 정도 지는 거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네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저는 좀 근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5% 안쪽에서 차이가 벌어질 거다. 5% 안쪽에서 그런 정도로 제가 좀 저는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보수적으로 얘기해야 그 지지층들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은 제가 볼 때는 5% 안쪽에서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뒤에 가서 뒤집는 거는 시간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조적 승리가 아니라 자력으로 승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조적 승리라는 건 이제 선호 투표와 여론조사를 포함을 해서 이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결선까지 가는 경우를 구조적 승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결선을 가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0% 이상 10% 이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표까지 합치면은 뭐 적어도 5% 이상 낙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SYY님, 쩔레반들만 해도 충분한데 오늘 미셸 스틸도 들어왔다는데 전당대회에 영향이 크지는 않겠죠. 뭐 미셸 스틸이 당장 들어와가지고 뭐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갈량님, 털레반 모지리들 청내만
정청래만 찍고 나머지 안 찍을 인간들 많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투표가 안 끝나. 하여튼 3명을 찍어야 다 끝나기 때문에 예. 그 투표가 되려면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후보 얘기는 1차에서 과반이 목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조적 승리가 아니라 단독 승리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라는 얘기는 1차에서 과반을 넘겠다라는 게 지금 김민석 후보의 목표고 계획이다. 그리고 김민석이 뭐 근거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허세 떨거나 허풍을 치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캠프 내부에서는 지금 좀 50%에 한 육박하는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50%를 넘지는 못했을 것이고 50%에 육박하는 그런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요게 그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예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결선 투표를 상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차 투표에서 2순위로 송영길 후보가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2순위로 이제 김민석을 뽑은 사람, 그 다음에 2순위로 정청래를 뽑은 사람을 표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표를 이동을 시켜 보니까, 자, 어제 나온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근거하면은 송영길 표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김민석이 53.99%, 그러니까 54%죠? 53.99%가 나와요. 결선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표를 받아가지고 53.99%, 5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46.01%. 그러니까 지금 한 8% 정도 차이 나는 거죠. 8%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에서. 송영길 표를, 제가 송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표를 포함할 경우에 김민석이 53%까지, 54%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결선을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김민석이 승리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득표면은 최고위원 3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득표로 만약에 최고위원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54%를 여러분 4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53%를 4로 나누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54를 한번 4로 나눠줘 보시죠. 아니, 어떤 분이 최고위원 지금 3명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걸 제가 좀 반론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몰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54%를 4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그리고 46%를 정청래가 다 간다 치고요. 근데 이거는 2순위 13%가 13.5%가 되나요? 13.5%. 왜 이렇게 또 산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 13.5%가 되죠. 4로 나누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은 46.1%를 자, 얘네가 어떻게 합니까? 홀짝 투표를 하고 있죠. 자, 절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절반을 누가 가져갑니까? 46.1%, 46%라고 치죠. 절반을 둘로 나눠요. 왜? 최민희를 고정으로 하고 이성윤과 한민수로 나누잖아. 예, 그러면은 최민희가 얼마를 가져가는 거죠? 23%를 가져가죠. 최민희가 고정이잖아요. 최민희,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이렇게 찍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민희가 23%를 가져가게 돼요. 그럼 23%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3을 둘로 나누면 23을 11%? 11.5%가 되는 거죠. 그죠? 11.5%. 자,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죠. 11.5하고 13.5하고 어디가 높습니까? 11.5하고 13.5하고 어디가 높아요? 13.5가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을 하지 않고 4명에게 임미애까지 포함을 해서, 게다가 임미애는
여러분 저기 그 5% 가산점이 있잖아요. TK하고 영남권에서 5% 가산점이 있어. 인미에는. 근데 TK에서 뭐 PK는 모르겠는데 TK에서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5%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인미의 표는 조금 더 늘어나요. 적어도 뭐 한 1%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봐. 그러면 13.5가 11.5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4명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4명이 되잖아. 숫자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3대2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명을 왜 넣어주냐고. 임미애를 공격을 하면서. 아니 왜 임미애를 그냥 놔두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왜 까는데 도대체.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물론 이 그대로 4분의 1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쟤네들도 뭐 그대로 지들이 원하는 대로 표가 나오진 않겠지. 근데 어쨌건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영리하게 투표만 하면 4명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4명을. 왜 4명 넣을 걸 3명을 넣습니까? 바보예요? 자, 조아지길님, 최한옥 씨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간 스탠스가 어물쩍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인미애는 조국당과 합당파입니다. 그런데 왜 인미애를 밀어야 된다는 식입니까? 가서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 이게 무슨 저지능이야? 아니, 김민석이 친명이래잖아. 5명 다 넣어달래잖아. 그 김민석이 이상한 거야? 이게 이게 차단이에요, 이거는. 이건 많이 모자른 사람이어서 차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물어봐? 김민석한테 물어봐. 김민석한테. 김민석하고 송영길한테 물어봐. 김민석이 더 잘 알지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니 김민석이 친명이래잖아. 왜 나한테 그래?